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장까지 하면서 포인터, 싱글 포인터죠. 그죠? 근데 뭐 함수 포인터나 그리고 배열 포인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의 2차원 포인터, 이중 포인터의 개념, 더블 포인터의 개념도 같이 지니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 20장에서는 우리가 다룰 내용은 포인터 심화 과정인데요. 더블 포인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형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렬이나 아니면 뭐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 다룰 겁니다. 요까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푸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포인터를 넘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포인터 때문에 포기를 참 많이 했었지만 근데 다시 돌아와서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포인터는 그만큼 강력한 기능이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뭐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에 문제를 풀어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등등을 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제 20장 포인터의 실질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뒷장으로 또 가면 갈수록 포인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변수처럼 우리도 포인터 변수를 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18장부터 기초부터 활용, 심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음 장도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20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인터의 포인터.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자, 밑에 여기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메모리가 스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타입이 캐릭터든 이제 포인터를 변수는 4바이트라는 거 타입에 관계없이 무조건 4바이트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습도 해봤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A라는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PA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여기에 PA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중 포인터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 A이고 얘는 10이에요. 그죠? 1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PA란 말이에요. PA인데 얘가 포인터 아스타리크를 하나 붙여서 싱글 포인터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인트 타입이라고 봤을 때 얘가 100번지예요. 100번지면 얘의 실제 값은 100번지겠죠. 그죠? PA를 100번지고 근데 얘도 바이트를 할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4바이트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0바이트를 만약에 가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놈의 주소를 또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스타리크가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PA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역시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300번지로. 할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의 주소값은 얘가 가지고 있어서 얘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이거의 주소값은 200번지니까 얘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중 포인터, 4중 포인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더블 포인터까지만 거의 많이 쓰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얘의 주소를 알고 얘는 또 얘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아스타리크 PPA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변수와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PPA가 실제 값을 가르치고 싶다면 PPA는 즉 골뱅이가 아니죠. 아스타리크 두 개를 하고 PPA라는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을 시키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들고 있는 이놈을 우리는 더블 포인터, 이중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에 주소를 들고 있는 거죠. 주소 값을 들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얘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다, 그죠? 그러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연습을 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 변수,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주소값이잖아요. 이놈을 저장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이놈이죠. 그죠? 이놈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를 선언해서 이놈이 들고 있는 이놈이 할당되어진 이 주소값 200번지를 선언하는 값으로 가지기 위해서 이중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가 배열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포인터 배열은 P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열방을 이렇게 4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해당 주소 값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소의 주소죠. 그래서 이것도 더블 포인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가 배열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포인터 변수로 저장하려면 당연히 더블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왜? 이것도 주소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주소 값을 지칭하고 있는 놈이 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 포인터로도 우리가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어렵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하면서 주소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할 거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중 포인터는 기존의 포인터 변수 PC, 즉 아스타리크 PC에 포인터 변수를 의미하는 아스타리크를 하나 더 붙여서 아스타리크 PPC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요. 뭐 동일하죠, 그죠? 예, 그냥 갈로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도 포인터고 여기다가 또 포인터를 하나 더 넣었으니까 이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포인터라고도 한다. 즉 주소의 주소값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형식은 아래와 같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메모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스택이.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가 여기에 C라는 놈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인 PC가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중 포인터인 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 있어요. 문자형 포인터 배열. 그죠?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방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문자형 포인터 배열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변형 배열, 레그드 배열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문자형의 이제 상수 값을 여기에도 주소 값이 있으니까 상수 값에 주소 문자열을 다루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상수 값들이 이제 문자열 상수 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소를 얘가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들고 있고 season이라는
이 배열명이잖아요. 이거는 시즌. 그죠? 그러면 이 시즌은 우리가 이중 포인터로 봐야죠. 왜? 포인터에 이 주소값이죠. 주소값에 주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맞나요? 이해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캐릭터 C입니다. 이건 변수예요. C고 이거는 현재 F라는 캐릭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100번지에 할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요까지 선언을 했을 때는 뭐예요? 요것도 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처음에는 널로 다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십니다. PC는 이놈이 PC예요. 그죠? 포인터 싱글 포인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C 얘의 주소값이 100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간접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PPC에는 이놈이 또 할당된 값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놈이 아스타리크 PPC예요. 그죠? PPC면 얘도 할당된 주소가 200번지라면 얘가 200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할당된 주소가 있겠죠. 그럼 이 주소를 저장하려면 아스타리크를 3개 붙여야 돼요. 그럼 3중 포인터가 되겠죠. 근데 3중 포인터까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얘는 PPC 요 놈은 포인터 이중 포인터 변수예요. 변수. 그죠? 이중 포인터 주소의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라고요. 얘도 PPC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값을 이렇게 처음에는 요까지는 가르치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시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이 주소값을 이제 저장을 안 하고 여기에 얘가 만약에 500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500번지가 시작 주소예요. 그러면 얘가 500번지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마지막 사항은 이렇게 여기 끝나면 마지막 사항은 여기에 500번지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어서 이 PPC로 이 시즌하고 주소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PPC를 통해서 우리가 루프문을 통해서 여기의 값들을 출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주소의 주소값이니까. 막 어렵죠, 맞죠? 주소의 주소값, 뭐 포인터의 포인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뭔 한국말을 하는데 저게 영어를 하나 아니면 뭐 아랍어를 하나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 문제도 풀고 메모리 주소도 찍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와 이중 포인터 변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알아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F 들어가 있어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 얘가 되어 있는 주소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 주소값을 찍기 위해서는 PC라고 찍으면 이거의 주소값이 나올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고 주소값을. 그런데 여기다가 아스타리크를 붙이면 변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간접 참조를 통해서 F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놈도 할당을 받기 때문에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M% 해서 주소를 얘한테, 이중 포인트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 PPC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P, C, 요렇게 하면 요거는 요게 들고 있는 주소값을 찍는 거고요. 요렇게 아스타리크가 2개가 붙어 있다. PPC. 이렇게 되었으면 이거는 곧 주소를 가르치는 얘를 간접 참조를 해서 얘는 결국에는 F 값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변수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주소의 주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림,
여러분들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얘도 변수니까 할당을 받는구나. 할당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싱글 포인트부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쉬우니까. 자, 다음 예제는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하여 포인터 배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간접적으로 2번 접근해서 배열 요소를 출력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바란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까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 요 캐릭터는 제로입니다. 요거 제가 모르고 캡처 뜨다가 모르고 지웠나 보네요. 자, 여튼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const,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constant의 약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해서 얘는 spring, summer, fall, winter라는 문자열 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자열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소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자, 가변 배열처럼 자, 스프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이트가 돼야 되겠죠. 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에 메모리가 컴파일러가 할당한 주소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썸머 포인터 배열할 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썸머 부분도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에 또 fall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winter라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소 값들이 여기에 해당 주소 값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캐릭터 타입이 하나 선언됐어요. 그러면 캐릭터 타입이 뭐예요? 하나 선언되어 있고 얘가 C예요. 그죠? C고 얘는 1바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값이 F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하나가 PC가 4바이트짜리로 여기에 잡혀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PPC도 역시 4바이트 형태로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예요. PPC.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봅니다. PC에다가 이 포인터 변수, 이거는 싱글 포인터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의 주소 값이 만약에 100번지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PPC에다가 이거에 할당받은 주소가 200번지라면 여기에 200번지가 가르치고 되고 얘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메모리상에 요까지 CNT도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CNT는 변수 타입으로 4바이트가 할당이 돼 있어요. 루프 돌 때 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그냥 변수는 이렇게 출력하면 F라고 나오죠. 그리고 싱글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간접 참조를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아스타리크 PC, 아스타리크 한 개 붙이면 되죠. 그래서 F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포인터 값으로 값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스타리크를 2개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소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스타리크 2개를 붙이면 이거를 거쳐서 얘가 간접 참조하는 얘 값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 포인터로 이렇게 찍어도 얘는 아스타리크 2개 붙이면 주소 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아스타리크 2개를 붙이면 이 값을 지칭을 변수 값과 동일하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포인터 얘도 변수라고 했어요. 그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PPC가 이제 시즌이라는, 이게 시즌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500번지예요. 500번지라면 이제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이제 이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맞죠?
얘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500번지가 돼요. 얘는 500번지가 돼서 왜? 얘도 포인터의 배열의 주소, 그러니까 주소의 주소 값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을 시작 주소로 이중 포인터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보십니다.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다라고 요렇게 출력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CNT0부터 3까지, 인덱스 3까지 4개죠, 그러면. 4개, 루프 4번을 돌면서 몇 번째? CNT1이니까 첫 번째, 배열의 요소. 해서 아스타리크 PPC 플러스 D,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PC. 갈로가 우선순위죠.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PC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PPC 뿔뿔 해도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이것도 역시 데이터 타입 크기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니까 얘가 4바이트씩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 값이 곧 이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값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프링, 두 번째 썸머, 폴, 윈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렵다, 그죠? 예. 어려워도 해야죠. 예. 설명이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반드시 이와 같이 저처럼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빠르다라고 몇 번을 강조드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실습할 때는 제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것들의 주소까지 다 찍어가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포인터 배열을, 이중 포인터를, 더블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포인터 배열을 주소를 넣어서 직접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장 한 번 더 보죠. 자, 이번에는 다음 예제는 외부에서 정의된 포인터 값을 함수의 인수로 받아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인터 값을 함수의 인수로 호출하려면 사용자 정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중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함수의 원형인데 하나는 크리드, 하나는 타겟이시고 둘 다 타입이 이중 포인터예요. 더블 포인터예요. 그러면 주소의 주소 값을 여기다가 넘겨줘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 선언부만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캐릭터 포인터 타입에다가 PC를 하나 선언해서 이렇게 널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럼 메모리를 일단 그려 나가 보죠. 자, 여기에 먼저 메인 함수에 있는 애가 뭡니까? PC예요. PC.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널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나의 생활 신조와 좌우명, 인생 좌우명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시켰죠. 그 다음에 creed에서 여기에서 이거에 할당된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져 가는 값은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값을 저장하는 놈의 주소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크리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여기에 대입이 가능하죠. 그러면 함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자, 스택에 함수가 크리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크리드라는 함수가 쌓이면서 매개 변수 요놈 PPC 이중 포인터다. 그죠? 예. 요게 생성이 되면서 얘가 PPC예요. PPC 해서 얘가 이제 주소를 100번지를 넘기면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소를 콜바이 레퍼런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값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00번지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스타리크가 한 개 붙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널 상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PPC에서 얘가 이렇게 100번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100번지 그냥 PPC라고 이렇게 우리가 찍게 되면 뭐라고 있어요? 여기 널 값이니까 이거는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스타리크 하나만 붙여서 PPC를 하게 되면 이거의 주소값인 100번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아스타리크 두 개를 붙이면 이놈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은 널 값이니까 이놈이 가르치고 있는 누군가의 값을 간접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PPC는 이거는 주소예요. 맞잖아요? 주소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여기 PPC에다가 이렇게 문자열 상수가 리터럴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부분이 여기에 주소가 생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생활 신조 하면서 PC가 뭔데요? 이거잖아요. 그럼 얘의 주소값을 이제 들고 있을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50번지라고 한다면 얘의 50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S로 출력을 하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나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하고 리턴을 치고 얘는 이제 뭐예요? 스택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유유히 사라지게 되죠. 크리드는. 맞죠? 예. 이렇게 사라집니다. 뭘 하고 여기에 PC의 값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문자열 상수를 대입을 시켜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타겟하고 또 %PC 라고 이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죠. 타겟입니다. 그죠? 이거는 타겟이라는 함수 영역이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캐릭터 이중 포인터 배열 PPC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PPC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도 역시 지금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 값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얘가 50번지를 버리고 얘가 만약에 60번지다. 그럼 60번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이 함수가 타겟이라는 함수가 할 일은 끝났죠. 그럼 얘도 사라집니다. 뭐 하면서? 인생 좌우명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리터럴 문자열 상수 이거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인생 좌우명 해서 %S에서 PC 주소값이다. 그죠? 주소값을 찍으니까 스트링 형태로 찍어보니까 오늘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PPC가 만약에 우리가 배열로도 할 수 있잖아요. 배열로 하게 되면 이거 변경돼요? 안 돼요? 이거 없다 치고 안 돼요. 왜? 포인터 배열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인터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많이 어렵나요? 예. 어려워도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포인터, 주소값의 주소, 이렇게 막연하게 말만 늘어놓으시지 마시고요.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몇십 번, 몇백 번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서서 아니면 친구나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나 등등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어딘가의 전문가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로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여튼 여기서 일단 이중 포인터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